선발이 퇴장당하면 팀이 불리하다고들 하는데요. 어제 삼성은 그 반대였습니다. 선발 퇴장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어제 대구 경기 숫자를 열어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불펜 7명이 5이닝 3분의 2 동안 2실점. 그 사이 타자들은 5점을 먼저 냈거든요. 우리가 느낀 걸 데이터가 그대로 증명한 경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풀어드릴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발 투수가 3이닝 만에 퇴장당하면 팀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불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불펜이 일찍 소진되니까 뒷경기가 꼬이고 타선 흐름도 끊기고 경기 주도권 자체가 상대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야구 해설에서 수도 없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실제로 KBO에서 선발이 4회 이전에 내려가면 그 경기 승률이 뚝 떠냄진다는 건 대부분의 팬이 체감으로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제 대구 경기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4회 초 1사 상황에서 삼성 선발 잭 오러클린이 오지환에게 147km 포심을 던졌어요. 그 공이 헬멧챙을 스쳤습니다. KBO 규정상 140km 이상 직구가 타자 두부를 직격하거나 닿으면 투수는 즉시 자동 퇴장이에요. 이견이 없어요. 그대로 마운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 입장이 얼마나 난감했냐면요. 오러클린은 사실 원래 선발이 아니었어요. 팔꿈치 인대가 급성으로 파열된 맨매닝의 대체 외국인 투수예요. 6주 단기 계약으로 들어온 선수. 직전 3경기 ERA가 7할 7푼 1리 수준인 7.71이었거든요. 부진하던 선수가 이날 딱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41구를 던져서 3이닝 3분의 1 무실점. 드디어 제목 태주는구나 하던 순간에 헤드샷 한 방으로 마운드를 비워야 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진하던 외국인이 모처럼 잘 던지는 날, 그것도 무실점으로 버티는 날, 하필 헤드샷으로 퇴장. 심지어 오지환이 맞았으니 LG 타선은 분위기 더 올라오죠. 보통 같으면 이런 날 경기 꼬입니다. 무너지는 게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예요. 잠깐. 그런데 삼성은 이 뒤 어떻게 됐을까요? 오러클린이 내려간 자리에 긴급 등판한 투수가 이승민이었습니다. 2000년생, 좌투, 좌타, 등번호 28번. 2025 시즌 64이닝 3분의 1을 던져서 ERA가 3.78. 불펜에서 꾸준히 한몫해온 선수예요. 이 선수가 거의 준비 없이 마운드에 올라간 겁니다. 첫 타자가 천성호였어요. 결과는 좌전안타. 주자들이 움직이면서 1-4-1, 2루가 됐습니다. 위기가 더 커졌죠. 헤드샷 다음 타자한테 안타까지 맞았으니 벤치 분위기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요. 많은 팬이 이 장면에서 오늘 경기 기울었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저도 중계 보는데 그 순간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다음 타자가 LG 리드오프 홍창기였습니다. 이승민이 던진 공을 홍창기가 투수 앞 땅볼로 쳤어요. 공이 이승민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고 이승민은 그대로 유격수 쪽으로 송구했습니다. 유격수가 2루를 밟고 그 공이 1루로 이어졌어요. 1-6-3 병살. 투수가 직접 시작하고 유격수 1루수로 마무리된 교과서 같은 병살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펜이 단순히 위기를 막은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3아웃 중에 2개를 한 번에 지워버린 겁니다. 주자 2명 다 지우고 이닝 자체를 끝내버린 거예요. 공 한 구로 경기판을 통째로 바꿔놓은 장면이에요. 이 이닝이 얼마나 상징적이냐면요. 헤드샷 직후라 LG가 몰아붙일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1-4-1, 2루면 KBO 타격 지표상 득점 기대값이 대충 1점 언저리입니다. 그 기대값을 이승민이 공 1개로 0점에 묶어버린 거예요. 이승민 최종 성적이 1이닝 3분의 1 무실점. 시즌 첫 승을 가져갔습니다. 선발이 아닌 불펜이 승리 투수가 된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통념이 균열나기 시작합니다. 선발 퇴장은 팀에 불리하다. 적어도 이 경기에선, 이 이닝에선 틀린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민 뒤로 등판한 투수들 명단을 쭉 보겠습니다. 배찬승, 이승현, 최지광, 미야지유라, 백정현, 김재윤, 이승민까지 합치면 총 7명이에요. 7명이 뛰어서 만든 합산 기록이 5이닝 3분의 2, 2실점입니다. 이 숫자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닝당 평균 실점으로 바꿔보면 0.36점 정도예요. 9이닝 기준으로 환산하면 ERA 3.18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러 명이 번갈아 던진 불펜 기록이에요. 불펜은 보통 불안정합니다. 투수마다 구위, 컨디션, 제구 다 달라요. 7명이 돌아가면서 이닝당 0.36점 실점이면 선수 개개인이 따로 좋은 게 아니라 불펜 자체가 구조적으로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LG가 찬스 자체를 못 잡은 게 아니거든요.
5회 초에 1-4-1 3루 상황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득점 기대값이 1.1점 수준이에요. 0점, 무실점으로 끊었습니다. 6회 초엔 1-4 만루까지 갔어요. 만루 상황, 득점 기대값은 1.5점이 넘어갑니다. 결과는 또 0점. 삼성 불펜이 두 번의 결정적 찬스를 연속으로 지워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오늘 운이 좋았다로 설명되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1-4-1, 3루와 1-4 만루, 이 두 상황에서 합쳐서 내줘야 정상인 점수가 대략 2점에서 3점 사이입니다. 그걸 0점으로 막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우연히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결과입니다. 그럼 이 실점은 어디서 나왔느냐? 7회에 몰렸습니다. 최지광이 1점을 내줬고 미야지 유라가 폭투로 1점을 더 줬어요. 딱 이 한 이닝에서 2실점. 나머지 4이닝 3분의 2는 완벽했습니다. 오스틴 딘의 7회 초 2타점 2루타가 그날 LG 타선이 만든 거의 유일한 유효타타였어요. 파란타를 쳤는데 득점은 2점. 기회는 잡았으나 대부분 무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불펜이 왜 안 무너졌나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 진짜 핵심은 불펜이 일하는 동안 타선이 뭘 했느냐거든요. 오러클린 퇴장 직후 이닝이 4회 말이었습니다. 삼성 공격이 시작됐어요. 첫 타자 이재현이 중전 안타로 나갔습니다. 다음 타자 최영호가 2루타, 무사 2, 3루가 만들어졌어요. 헤드샷 직후 감정적으로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에서 타자들이 오히려 더 집요하게 붙은 거예요. 여기서 르윈 디아즈가 나옵니다. 2025 시즌 158타점으로 한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운 선수예요. 종전 기록이 2015년 박병호 146타점이었는데 그걸 12타점 차이로 갈아치운 거죠. 타율 3할 1푼 4리 50홈런, 타격 상관왕했던 MVP 유력 후보. 이 선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결승적 시타를 때려냈습니다. 2대0. 그리고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전병호 타석. 임창규가 던진 141km 패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비거리 122m 우월 3점 홈런. 한 번에 5대0이 됐어요. 전병호에겐 시즌 첫 홈런이었습니다. 마수거리. 그것도 3점포로. 이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히트에 타점까지 올리고 있었어요. 박진만 감독이 경기 후 최근 전병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늘도 덕분에 이겼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5회 말엔 최영호가 우전 적시타를 또 쳐서 6대0. 6회 말엔 김원곤이 우중간에 가르는 1타점 3루타로 7대0. 이날 김원곤은 3타수 3안타였습니다. 6이닝 만에 7점을 뽑아낸 거예요. 단순히 좋은 타선이 아니라 이 타선은 선발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간 직후에 오히려 더 집중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4회 말 한 이닝에만 이재현, 최영호, 디아즈, 전병우로 이어지는 연속 안타 행진이 나왔거든요. 분노인지 책임감인지 모르겠지만 타선의 각성 스위치가 켜진 이닝이 하필 헤드샷 직후였어요. 역설이 바로 여기예요. 선발이 퇴장당한 이닝의 다음 이닝, 그러니까 팀이 제일 흔들렸어야 할 그 순간에 이 경기 최다 득점이 터졌습니다. 4회 말에만 5점이에요. 7점 중 5점이 거기서 나왔어요. 비율로 치면 전체 득점의 71%가 퇴장 직후 이닝에 쏟아진 거죠. 이게 선발 퇴장은 팀에 불리하다라는 통념과 얼마나 반대인지 보이시죠? 삼성은 그날 퇴장으로 잃은 게 아니라 퇴장으로 얻어낸 팀이었습니다. 불펜이 5이닝 3분의 1을 2실점으로 버티는 동안 타선은 그 시간을 7점으로 채웠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4월 18일 LG를 7대2로 잡으면서 12승 1무 4패, 승률 7할 오픈으로 단독 1위가 됐습니다. LG와 승차는 0.5게임에서 1.5게임으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승리가 7연승째였습니다. 삼성이 지난번에 7연승을 했던 게 2025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7연승은 정확히 321일 만에 7연승이에요. 이 경기 하나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이 지금 왜 1위인지를 축약해서 보여준 날이었어요. 외국인 선발이 헤드샷으로 예기치 않게 빠지는 변수. 그 변수를 맞은 뒤 불펜 7명이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타선이 그 시간을 이용해 먼저 점수를 뽑는 구조. 이게 바로 구조적 강팀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강한 팀은 변수가 적은 팀이 아니에요. 변수를 맞아도 그걸 이득으로 전환하는 팀이죠. 선발 퇴장이라는 최악의 변수조차 불펜 효율과 타선 집중력으로 바꿔버리는 팀. 그게 어제 대구에서 보여준 삼성이었고 그게 7연승의 진짜 구조였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